날이 어두워지고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주변 공간은 더욱 침울해졌고 어딘가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추운 오후, 홍 씨의 허름한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은 마치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잊혀진 듯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알실산세의 홍 씨는 대학교 수학년 학생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빚의 짐을 지고 낡고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홍 씨의 아버지는 사기와 은밀한 행동으로 이웃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빴던 사람으로 이로 인해 그의 가족은 사방에서 빚쟁이들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홍 씨는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를 위해 교실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여전히 굳건히 남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바꾸고 그 기나긴 공포의 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홍 씨가 우울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홍 부인이라고 소개하며 가족의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호화로운 카페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마음속에 의심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홍 씨는 영혼 깊은 곳에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홍 부인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홍 부인을 만났을 때 홍 씨는 75세 전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씬한 몸매에 세련된 옷차림, 우아한 태도를 가진 그녀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정성 들인 화장 덕분에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의 경험과 다년간의 노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홍 부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홍 씨에게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즉시 본론으로 들어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고 미래를 돌볼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녀의 말에 홍 씨는 말문이 막혔고 완전히 낯선 사람이 자신의 곤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우리 가족의 일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계신가요? 홍 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제 방식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대가로 당신이 한 가지 조건에 동의해 주셔야 해요. 무슨 조건이죠? 홍 씨는 호기심과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홍 부인은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힘이 있었습니다. 홍 씨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지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살면서 남편도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살아왔어요. 누군가가 있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요. 그녀의 제안에 홍 씨는 깜짝 놀라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에 찻숟가락을 든 채로 말입니다.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어머니 뻘되는 나이든 여자가 그와 결혼하고 싶어 하다니요. 홍 씨는 갑자기 주변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왜 저죠? 홍 부인은 아무런 표정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젊고 삶의 짐이 많지 않고 가족이나 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했어요. 저는 당신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제가 필요한 것은 동반자, 질문하지 않고 제 곁에 있어 줄 사람, 부탁이나 규칙으로 저를 귀찮게 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홍 씨는 말문이 막혔고 마음속은 혼란스러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홍 부인의 말은 정말 놀랍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즉시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빚, 수년간 가족을 짓눌러온 빚을 생각하니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약간의 의심을 품은 채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동의하면 무엇을 얻게 되나요? 홍 부인은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고 마치 이것이 단순한 거래일 뿐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갚아주겠고 당신의 교육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겠어요. 제가 죽은 후에는 제 재산이 당신의 것이 될 거예요. 더 이상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조건은 매력적이었지만 홍 씨는 여전히 마음속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홍 부인이 약속한 매력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고 느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당신의 조건은 뭐죠? 제가 동의하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나요? 홍 부인은 흔들림 없이 여전히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제 남편이 되어 제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살면 돼요. 저를 배신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마세요. 제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남겨주겠어요. 그게 다예요. 홍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위험한 게임에 빠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를 생각하니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홍 부인이라는 늙은 여자를 바라보았고 몇 년 후면 그녀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홍 씨는 몇 년의 젊음을 바치면 앞으로의 삶이 평온할 것이고 적어도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동의해요. 불과 며칠 후 간단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지 않았고 소수의 친척과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은 곧 마을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젊은 남자가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홍 부인과 같은 늙은 여자와 결혼하는 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 씨가 돈 때문에 그녀를 이용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홍 부인이 너무 부자이고 홍 씨는 그저 탐욕스러운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논쟁은 멈추지 않았지만 홍 씨는 자신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홍 씨가 방에 들어섰을 때 조용한 마을은 갑자기 속삭이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새 신부 홍 부인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차갑고 침착한 눈빛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슬퍼할 필요 없어요. 안심하세요. 여기에 살다 보면 제 진짜 목적을 알게 될 거예요. 홍 부인이 말했고 그 말은 홍 씨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예측할 수 없는 비밀로 가득 찬 관계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향의 작고 허름한 집에서 넓고 시설이 완비된 공간으로 다가갔고 몇 년 후에는 이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물질적인 삶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는 마음속의 냉혹함, 외로움,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홍 씨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홍 부인은 마치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그녀는 식사 시간이나 중요한 행사 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넓은 저택은 텅 비어 있었고 몇몇 하녀들만이 조용히 돌아다녔습니다. 홍 씨는 이 집은 왜 이렇게 황량한가요?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홍 부인은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어요. 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자손들은 모두 외국에 정착했어요. 당신은 당신 일에만 신경 쓰면 되고 다른 일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홍 씨는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했지만 그 대답에 담긴 외로움과 냉혹함은 그를 더욱 낙담하게 했습니다. 매일 밤 홍 씨는 홍 부인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홍 부인은 항상 그를 피했습니다. 때때로 그가 우연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면 그녀가 의도적으로 그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3일째 되는 날, 홍 부인은 갑자기 그를 사무실로 불러 두꺼운 서류 더미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침착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이것들은 당신 아버지의 재산과 빚에 관한 법적 서류예요. 홍 씨는 당황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이 왜 저와 관련이 있죠? 아버지는 빚이 다 갚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홍 부인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미 다 갚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합법화하려면 당신의 서명이 필요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홍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홍 부인의 차가운 눈빛은 그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불안감이 솟구쳤지만 그는 감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순순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홍 부인이 갑자기 그의 아버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재능 있는 사람이었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홍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약간 주저했습니다. 네, 그는 훌륭했지만 실수도 있었어요. 홍 부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실수요? 그의 실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고 그 결과도 심각했어요. 홍 씨가 더 묻고 싶었지만 홍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떠났고 그에게는 수많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게임 속에서 이 집에 오래 머물수록 자신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계획의 장기말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홍 씨는 홍 부인과 같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왜 막대한 빚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청년인 자신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홍 부인이 전화를 할 때 몰래 그를 관찰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징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진작에 대가를 치렀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의 말을 잘 듣는 아들이 고통을 맛보게 할 거예요. 이 말은 칼처럼 홍 씨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 결혼이 사랑 때문도 홍 부인의 외로움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계산으로 가득 찬 게임이었고 그는 이 게임의 장기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홍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방에 앉아 홍 부인이 서명을 요구했던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명을 하면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게임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어두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이제 그는 출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빚은 갚아졌지만 그는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이 결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래 차갑고 고립된 저택은 이제 그의 생각과 영혼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홍 씨는 자신의 결정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아니었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홍 씨 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고 어두운 비밀이 이 집의 차가운 공간에 나타나는 유령처럼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가 깨어난 큰 저택에는 모호하고 우울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주변 공간은 여전히 호화로웠지만 홍 씨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한 사람, 그가 영원히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홍 부인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방은 잠겨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큰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지만 그것은 도발적인 메시지에 불과했습니다. 봉투 속의 편지는 그의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첫 번째 큰 파도였습니다.
홍 씨는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일련의 서류와 그의 이름이 적힌 거액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가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결혼은 당신 아버지에 대한 복수 계획의 일부일 뿐이에요. 당신이 존경해온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저를 속이고 기만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말이죠. 그가 아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가 신뢰와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그에게 복수를 계획했을 줄이야.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마음속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다니. 그는 손에 든 서류를 집어들었고 들어본 적 없는 거액의 빚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전화벨이 울리면서 침묵이 깨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용 씨, 빚을 갚아야 할 때예요. 서둘러 갚지 않으면 우리를 탓하지 마세요. 홍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홍 부인의 법적 남편이시죠? 홍 부인이 남긴 서류 자세히 보셨나요? 이 말은 홍 씨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택으로 돌아온 첫날 홍 부인이 그에게 서명만 하면 되는 서류를 주었고 자신이 무심코 거액의 빚에 서명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 씨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아버지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옛 지인들을 만나고 이웃들에게 소식을 묻고 진료선을 찾았습니다. 대화 중에 그가 알지 못했던 어두운 비밀이 서서히 밝혀졌습니다. 홍 씨는 아버지가 부동산 사업가였지만 큰 사기에 휘말려 홍 부인과 그 가족의 신뢰를 이용하여 재산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홍 부인은 모든 재산을 팔아야 했고 빈곤에 빠졌습니다. 이웃들은 홍 씨의 아버지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그의 사기 행위와 잔인한 수법 때문에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홍 씨는 뺨을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아버지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빈 문서를 검토하던 중 홍 씨는 많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서류에는 그의 서명이 있었지만 날짜가 맞지 않았고 심지어 그가 홍 부인을 만나기 전에 서명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홍 씨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변호사 친구에게 확인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항목이 불법이에요. 누군가 고의로 서류를 조작해서 당신을 곤경에 빠뜨린 것 같아요. 홍 부인은 충격을 받았고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홍 부인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홍 부인이 예전에 사기를 당했다면 이런 식으로 복수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배신감에 휩싸인 홍 씨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모순과 거짓말은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만들었고 홍 씨는 홍 부인이 단지 복수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녀도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큰 음모의 피해자일 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홍 씨는 자신이 직면한 싸움이 단순한 빚이나 가족관계가 아니라 그가 아직 만나지 못한 어두운 계산과 음모의 네트워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홍 씨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배후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위험한 게임 속에 갇혀 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홍 씨를 곤경에 빠뜨린 모든 음모의 진정한 배후는 그의 삼촌인 이 씨였습니다. 긴장되고 격렬한 대화 끝에 임 씨는 홍 씨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홍 씨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단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바로 이 만남에서 단 씨는 홍 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임 씨 삼촌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격렬한 분쟁이 있었어요. 임 씨 삼촌은 아버지가 집안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없게 되자 원한을 품고 복수의 기회를 기다렸어요. 이 말은 홍 씨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적으로 생각했던 홍 부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홍 부인의 증오심을 이용하여 그녀를 홍 씨 아버지에 대한 복수 계획의 도구로 만들었고 이제는 그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어요. 홍 부인이 어리둥절해하며 이 소식을 확인하려고 애쓰는 동안 홍 부인은 완전히 다른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고 강경하지 않았고 이제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심지어 약간의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제가 겪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었고 당신 아버지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니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이 계획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고 그가 왜 그녀를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뜨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함정을 만들었죠? 홍 부인을 이용해서 저를 해치려고 하다니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몰랐나요? 홍 씨의 격렬한 대결에 임 씨는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홍 부인이 그를 막았습니다. 임 씨, 저는 한때 당신을 믿었고 당신이 단지 정의를 되찾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당신이 계속 나쁜 짓을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임 씨는 결국 문서 위조, 사기, 홍 씨에 대한 상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홍 부인의 도움과 경찰의 단호한 수사 덕분에 홍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명예도 회복했습니다. 그가 졌던 거액의 빚은 결국 불법으로 판명되어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개인, 홍 씨는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그녀에게 화를 내지 않았고 단지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고 가족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고 빚의 짐에서 벗어난 후 홍 씨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찾거나 어려움을 피하려는 환상을 버렸습니다. 홍 씨는 홍 부인과 이혼 수속을 밟고 대학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완성 학습 계획을 완료합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홍 씨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카페 서비스, 과외, 배달 등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려움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과거의 귀중한 교훈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홍 씨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않았지만 홍 부인은 여전히 홍 씨의 모든 발걸음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홍 씨가 모르는 방식으로 그를 도왔는데 예를 들어 빈곤 학생을 위한 기금을 통해 그의 학비를 지원하거나 지인에게 그를 장학금 기회에 소개하도록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장이 홍 씨에게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장학금에 대해 알려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 후원자가 홍 씨의 학비를 지원하고 싶어 하지만 유일한 조건은 그 사람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씨는 마음속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고 과거에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홍 부인이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장은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홍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려울 때 항상 그와 함께했던 홍 부인의 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도전과 고통을 겪었지만 홍 씨는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회피는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들 뿐이지만 진실을 직면하는 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더 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홍 씨는 자신이 아버지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사회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홍 부인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홍 씨는 증오가 사람을 눈멀게 할 수 있지만 관용과 친절은 상처 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홍 씨와 홍 부인의 관계는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자주 그녀를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공유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단순한 사제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우정이 생겨났습니다. 홍 부인은 그가 방문할 때마다 그를 놀리는 것을 잊지 않았고 장난스럽게 그를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홍 씨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 씨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아버지의 죄를 갚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해요. 하지만 제 인생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싶어요. 홍 부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홍 선생님, 당신은 잘하고 있고 훌륭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홍 선생님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이 가진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극복한 도전과 고난이 자신이 성장하고 용기를 키우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데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년간의 끊임없는 학업과 노력 끝에 홍 씨는 법학부를 졸업하고 재능 있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쉽고 풍요로운 길을 찾는 대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약자를 돕고 불에, 속임수, 억압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은 그가 항상 깊이 사랑했던 홍 부인이 평생 동안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홍 씨는 정의와 동정심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한때 증오의 불길을 품고 있던 홍 부인은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홍 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그녀는 수년간 느껴보지 못한 평온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두 사람은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홍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잘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홍 부인은 행복한 빛이 반짝이는 눈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은 용서가 다른 사람을 위한 해방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해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홍 씨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감히 직면해야만 진정으로 성장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홍 부인과 홍 씨는 모두 깊은 정신적 상처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빛을 찾고 삶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그들의 인내와 변화에 대한 결이었습니다. 증오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강하게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영혼의 평화를 흐리게 할 뿐입니다. 동시에 용서와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는 해방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홍 씨와 홍 부인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친절이 아름다운 가치일 뿐만 아니라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숨겨진 힘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삶은 어려움과 장애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친절과 나눔은 항상 기적을 가져다주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홍 부인의 큰 저택은 이제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사랑, 단결, 친절의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후의 따뜻한 햇살 아래 홍 부인과 홍 씨는 기쁨의 빛이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단순하면서도 깊은 행복은 진정한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홍 씨와 홍 부인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용서와 자비가 행복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 교훈을 얻고 싶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 항상 희망, 사랑,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왜 저에게 그렇게 큰 빚을 져야 했죠? 저를 이 함정에 빠뜨리고 어떻게 저를 도울 생각이었나요? 홍 씨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홍 부인은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그 빚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 임씨 삼촌 집안의 빚이에요. 저는 당신이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해 돌아왔어요. 홍 부인은 임씨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가짜 서류를 제공하여 홍 씨가 복수의 대상이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그녀는 홍 씨와 협력하여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홍 씨와 홍 부인은 증거를 수집하는 임무를 시작했고 임 씨의 모든 어두운 막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임 씨와 관련된 가짜 재정 서류와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임 씨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홍 씨는 자제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제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저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임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경멸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가만두라고? 당신, 아버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어. 당신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의 아들이야. 홍 씨는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당신이 저를 이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홍 부인을 이용해서 저를 해치려고 하다니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몰랐나요? 홍 씨의 격렬한 대결에 임 씨는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홍 부인이 그를 막았습니다. 임 씨, 저는 한때 당신을 믿었고 당신이 단지 정의를 되찾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당신이 계속 나쁜 짓을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홍 부인과 홍 씨는 증거를 확보했고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임 씨는 결국 문서 위조, 사기, 홍 씨에 대한 상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홍 부인의 도움과 경찰의 단호한 수사 덕분에 홍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명예도 회복했습니다. 그가 졌던 거액의 빚은 결국 불법으로 판명되어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개인, 홍 씨는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그녀에게 화를 내지 않았고 단지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고 가족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고 빚의 짐에서 벗어난 후 홍 씨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찾거나 어려움을 피하려는 환상을 버렸습니다. 홍 씨는 홍 부인과 이혼 수속을 밟고 대학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완성 학습 계획을 완료합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홍 씨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카페 서비스, 과외, 배달 등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려움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과거의 귀중한 교훈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홍 씨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않았지만 홍 부인은 여전히 홍 씨의 모든 발걸음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홍 씨가 모르는 방식으로 그를 도왔는데 예를 들어 빈곤 학생을 위한 기금을 통해 그의 학비를 지원하거나 지인에게 그를 장학금 기회에 소개하도록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장이 홍 씨에게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장학금에 대해 알려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 후원자가 홍 씨의 학비를 지원하고 싶어 하지만 유일한 조건은 그 사람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씨는 마음속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고
과거에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홍 부인이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효장은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당신이 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홍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려울 때 항상 그와 함께했던 홍 부인의 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도전과 고통을 겪었지만 홍 씨는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회피는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들 뿐이지만 진실을 직면하는 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더 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홍 씨는 자신이 아버지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사회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홍 부인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홍 씨는 증오가 사람을 눈멀게 할 수 있지만 관용과 친절은 상처 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홍 씨와 홍 부인의 관계는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자주 그녀를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공유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단순한 사제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우정이 생겨났습니다. 홍 부인은 그가 방문할 때마다 그를 놀리는 것을 잊지 않았고 장난스럽게 그를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홍 씨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 씨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아버지의 죄를 갚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해요. 하지만 제 인생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싶어요. 홍 부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홍 선생님, 당신은 잘하고 있고 훌륭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홍 선생님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이 가진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극복한 도전과 고난이 자신이 성장하고 용기를 키우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데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년간의 끊임없는 학업과 노력 끝에 홍 씨는 법학부를 졸업하고 재능 있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쉽고 풍요로운 길을 찾는 대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약자를 돕고 불에, 속임수, 억압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은 그가 항상 깊이 사랑했던 홍 부인이 평생 동안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홍 씨는 정의와 동정심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한때 증오의 불길을 품고 있던 홍 부인은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홍 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그녀는 수년간 느껴보지 못한 평온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두 사람은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홍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홍 부인은 행복한 빛이 반짝이는 눈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은 용서가 다른 사람을 위한 해방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해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홍 씨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감히 직면해야만 진정으로 성장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홍 부인과 홍 씨는 모두 깊은 정신적 상처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빛을 찾고 삶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그들의 인내와 변화에 대한 결이었습니다. 증오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강하게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영혼의 평화를 흐리게 할 뿐입니다. 동시에 용서와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는 해방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홍 씨와 홍 부인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친절이 아름다운 가치일 뿐만 아니라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숨겨진 힘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삶은 어려움과 장애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친절과 나눔은 항상 기적을 가져다 주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홍 부인의 큰 저택은 이제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사랑, 단결, 친절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후의 따뜻한 햇살 아래 홍 부인과 홍 씨는 기쁨의 빛이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단순하면서도 깊은 행복은 진정한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홍 씨와 홍 부인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용서와 자비가 행복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 교훈을 얻고 싶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 항상 희망, 사랑,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